한 노가다 생존 게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동력을 집어넣게 만들어 유저들이 메타버스 세계에 갇혀 살게 해요. 중독적인 파밍 재미는 유저가 밥에 물 말아 먹으며 화장실을 하루에 한 번 가는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0과 1로 이루어진 이 전자 세상을 뚫고 나가 현실이 뭔지 보고 싶었어요. 천국으로 가는 계단. 아이러니하게도 계단 제작을 위해 다시 엄청난 노동을 해야 합니다. 페트병은 쌓여가고요. 게임은 제가 우물한 개구리로 살기를 바랬고 하늘에 가까워질수록 하늘은 더 높아졌어요. 오늘은 메타버스에 갇혀 엄청난 노동력을 퍼부었던 게임 서브시스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존 게임은 대부분 목표가 없어요. 있다면 섬에서 탈출하거나 좀비로부터 탈출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승 탈출이 있죠. 서브시스턴스는 생존 그 자체가 목표이며 생존을 방해하는 건 아름다운 자연 환경, 깨끗한 강물, 숲의 주요 구성원, 동물을 말할 수 있어요. 자연 환경이 당신을 파괴하는 순간은 당신이 상식 밖 행동을 할 때입니다. 굳이 바위 사이를 뛰어넘다 허리가 부러지고 숨이 차는데 굳이 다시마 한 뿌리 캐다가 익사하는 거죠. 한겨울에 동상 걸리며 나무 캐러 가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깨끗한 물을 마시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질병이 생겨요. 근데 자연의 위험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집이 가장 중요하고 집을 지어야 침대를 만들 수 있으며 침대에서 리스폰할 수 있습니다. 침대가 없으면 아무 곳에서 눈을 뜬 뒤 사슴뿔에 치이거나 곰한테 멱살 잡힐 거예요. 집과 침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건 잡초인데 이 특정 잡초가 다른 풀떼기와 비슷해서 눈에 안 띕니다. 대부분의 유저가 이 풀떼기 찾다가 게임 삭제해요. 팁을 하나 드리면 게임 난이도를 바꾸세요. 난이도는 쉬움, 보통, 하드코어로 나눠져 있으며 개발자는 보통 난이도를 권장하는데 다 개소리입니다. 보통 난이도는 사실 하드코어이며 맵의 자원량이 적고 동물들이 당신을 쉬운 먹잇감으로 봐요. 뛰진 못하는데 먹을 게 많은 토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쉬움으로 바꿔서 마음 편하게 파밍하시고 운 좋으면 산딸기도 드세요. 약초라 불리는 풀도 있는데 뽑을 수 있는 잡초는 다 뽑는 게 좋습니다. 언젠가 쓰임이 있어요. 동물은 사람을 조지는 거 말곤 별 생각 없습니다. 당신이 총을 가지고 있는 것도 관심 없고요. 멧돼지나 무스 같은 온순한 동물도 가까이서 공격하면 돌격하니까 뼈 부러지기 싫으면 총 준비하세요. 헌터라고 불리는 NPC는 여러분과 같이 집 짓고 생존하는 친구입니다. 사람한테 아이템 뺏기는 걸 싫어하는 분을 위해 NPC가 당신의 가방을 털어드려요. 헌터는 총을 가지고 있지만 지능이 높진 않아서 당황하지 말고 맞대응하면 됩니다. 섬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헌터도 쳐들어오는데 자신감 있게 도끼로 조지세요. 헬멧 쓴 놈은 위험 신호입니다. 거진 최고 테크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상대하기가 까다로워요. 내가 만든 적 없는 모닥불이 밤에 보인다고요? 무기를 준비하세요. 그곳이 바로 헌터 베이스이고 선빵 쳐서 누가 이곳에 미친놈인지 알려주세요. 이제 죽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파밍을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플레이의 50%는 나무 캐는 시간이에요. 비 오는 날 벌목, 석양 질 때 벌목, 맑은 하늘의 벌목. 상자 파밍은 모바일 게임에 익숙한 현대인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필드 곳곳에 랜덤으로 상자와 가방이 있으며 주요 자원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비가 와도 상자깡 하시고 열쇠가 필요한 상자를 찾았다면 운이 좋은 겁니다. 늑대를 유인해서 샷건으로 헤드샷 날리면 귀한 고기와 지방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총알 구하기가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평상을 이용해서 활로 늑대 잡는 게 좋습니다. 먼저 활로 늑대를 맞춰 유인하고 평상 위로 올라가면 늑대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다시 쫓아가서 활을 맞춘 다음 여길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이걸 3-4번 반복하면 안전하게 잡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박살나는 저의 모습을 보고 게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며 도와주러 온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가 알아서 먹이를 구하고 파밍을 해오면서 저는 낚시 준비를 했어요. 낚싯대와 미끼를 만들고 강에 찌를 던졌습니다. 강에서는 낚시 도구를 사용할, 이 말은 강에서 낚시할 수 없다는 뜻으로 깊은 호수에 던져야 낚시가 되며 찌가 들어갔을 때 낚으면 돼요. 무슨 물고기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묘사되어 있으며 간단한데 중독되는 손맛이 있습니다. 연어 회 한 점 먹고 급성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지만 낚시한 고기를 회쳐 먹을 수 있는 건 즐거워요. 곰이 천천히 집까지 따라온 적 있는데 상자에서 샷건과 총알을 챙기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옆에 베테랑 영웅도 있어서 긴장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사람 한 명 구해 파밍하면 각종 재료템과 충분한 식량이 공급될 겁니다. 왼종일 파밍하던 부정민이 열이 뻗쳐 제 머리를 쪼갰지만 알찬 생존이었어요. 배고픔, 똥물 감염, 영양 결핍 이 모두를 가지고 있다면 죽고 다시 리스폰하는 게 좋지만 똥물 먹고 얻은 질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샷건이나 활로 늑대 조진 다음 늑대간을 먼저 구하고 다시마도 5장 따서 챙기세요. 이 재료를 사용해서 치료제 만들면 똥물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부정민과 함께 곰사냥하는 건 즐거워요. 2개의 활로 2배의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데다 내가 맞을 뺨을 다른 사람이 맞아줄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얼어버렸고 가만히 서서 지렸습니다. 2개 다 말이에요. 2명이 안되면 4명이 사냥하면 돼요. 4명 이상부터 곰사냥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용감한 자가 첫타를 날리면 나머지 부정민들이 마음 놓고 화살을 쏘는 거죠. 또 다른 단체 사냥의 장점은 곰이 자기한테 오지 않기를 빌며 화살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겨울 늑대가 보이길래 5명이 조지러 갔습니다. 곰도 박살내는 도끼는 강력한 무기라 실수로 서로 치지만 않는다면 늑대쯤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이곳 동물들은 사람을 먹을수록 레벨업합니다. 피회복과 함께요. 우리는 랩 7짜리 보스를 만들어버렸고 집 옆에 보스몹을 두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2번째 월드를 시작했어요. 부정민들은 첫 번째 월드를 조진 덕분에 빠르게 집을 짓고 각자 해야 할 일을 알아서 했습니다. 난로 건설, 배고프면 다시마, 침대 건설, 지붕 건설, 여러가지 건설. 한 부정민은 집 밖을 나가는 걸 싫어했는데 집 뒤뜰에서 낚시만 했어요. 그의 광적인 낚시는 부정민 전원을 먹여 살렸습니다. 베테랑 생존가는 자신만의 루틴이 있어요. 그는 자신만의 루트를 따라 정해진 장소를 뛰어다니며 잡초, 상자를 파밍했고 동물이 나오는 장소에 평상을 설치해 그곳을 지나가던 곰을 사냥했어요. 화살까지 아끼며 도끼로 곰을 쪼개는 섬세함도 보여줬습니다. 그는 동물 사냥의 정석을 보여줬는데 늑대를 호수로 유인해서 물속에서 상대적으로 느린 늑대를 차분히 조졌어요. 저는 후에 이걸 똑같이 따라해서 늑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베테랑 생존가는 눈에 보이는 모든 자원을 캡니다. 작은 동물도 식량으로 만들고 떨어진 스태미나를 회복하는 동안 나무를 캐면서 굉장히 알찬 시간을 보냈어요. 이번엔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터프한 부정민입니다. 그는 용감한 선빵을 주로 날리며 두려움 모르는 인간미끼 역할을 하였고 그의 희생으로 맹수를 쉽게 잡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부정민들과 생존을 함께하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 좀 더 편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부정민들이 접속을 끄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사냥했어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쌓여있는 식량을 보고 행복해하는 걸 상상하면서요. 열쇠가 필요한 고급 상자도 파밍하고 계속해서 식량을 만들었습니다. 화살 맞고 반쯤 기절한 토끼를 주운 뒤 닭장에 집어넣었어요. 부정민들은 많이 기쁠 겁니다. 눈알 하나 빠진 토끼가 살을 찌우고 있는 걸 보면요. 다 순조롭던 그때 헌터가 공격 왔습니다. 수류탄 공격으로 앞마당으로 자고 있던 부정민 한 명이 터져버렸고 집안에 인원이 몇 명 있는지 체크라도 하듯 헌터는 계속해서 정찰했어요. 우연히 헤드샷으로 헌터를 조졌는데 이건 좋지 않은 징조예요. 헌터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게 복수인데 다음 헤드샷은 내 차례가 될 것 같았거든요. 복수원 헌터가 또 수류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하필 앞마당에서 접속 끊어 여기서 자고 있는 부정민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마루로 그의 몸을 덮으면서요. 헌터의 2차 공격. 처음에 1명이었는데 집에 들어왔더니 5명이 됐습니다. 총을 왜 이렇게 안 쏘냐고 닥달하시겠지만 총알 제작에 필요한 노가다가 눈에 아른거려요. 총알이 관통한 목을 붕대로 감고 집을 수리하며 버티기로 했습니다. 집안에 자고 있는 부정민을 보호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헌터는 총알이 떨어지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총알 낭비를 유도하는 헌터를 제외하곤 다들 정상이라 벽수리만 잘하면 버틸 수 있어요. 헌터의 공격이 끝나고 그들이 주는 공짜 화살을 챙긴 뒤 박살난 집을 미리 수리했습니다. 마루 밑에 자는 부정민이 터졌는지도 확인했고요. 3차 공격. 얼음 낚시하고 있는데 뭔가 터지는 소리가 들리며 폭발하는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급하게 벽수리하며 꽁꽁 숨어있자 그들은 집에 불을 질렀어요.
저를 산채로 태워버리려고 했지만 망치는 불타버린 벽도 고쳤습니다. 3차 디펜스가 끝나고 돌이켜보니 그들의 수류탄, 화염병 공격이 두세 배씩 늘어난 걸 알았어요. 이때 알았습니다. 혼자 디펜스 게임을 하면 안 된다는 걸요. 그래서 부정민들이 잠에서 깨는 시간에 다시 서버를 열었습니다. 접속한 부정민들은 어리둥절하며 분명 여름이었는데 왜 한겨울이 됐냐고 저한테 따졌어요. 근데 그들은 추운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옆에 모닥불 떼면서 얼음 낚시 하더라고요. 시간이 흐르고 문득 헌터한테 처맞은 게 생각이 나 헌터 레이드를 계획했습니다. 첫 번째 헌터 베이스는 경치 좋은 곳이었는데 경계 서던 헌터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는지 아주 불안해했어요. 그는 부정민들에 의해 처리되고 이제 집털 시간이 됐습니다. 헌터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내가 집안에서 안 나왔던 것처럼 그들도 문 닫고 숨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 부수다 실수로 동료의 머리를 부수기도 했어요. 그 후 계산된 포지션으로 집 문을 두드리니 곧 문이 부셔졌고 공성하던 헌터들은 샷건 맞고 뻗었습니다. 두 번째 헌터 집은 강철로 만들어졌어요. 집 근처에서 나무 캐던 헌터의 옷도 좋아 보였고요. 우리는 집에 불을 질러 문 부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쇳덩이 벽같이 튼튼한 건 매우 가치 있는 물건을 보관할 때 쓰는 거예요. 부정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근데 거지였어요. 하루 종일 문 두드린 노력에 엿을 매긴 두 번째 헌터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놈들은 전략적으로 싸웠는데 가지고 있는 모든 폭발물을 던져 수비했어요. 우리한테 뺏길 바에 다 써버리겠다 이거죠. 총소리 듣고 자다 깬 곰이 신경질 부렸지만 이번 헌터 집도 터는데 성공했습니다. 집주인 모든 헌터를 조지고 낚시대회 개최. 낚시를 하루 종일 하는 부정민한테 유리한 대회였지만 그는 거짓말처럼 탈락했어요. 큰 물고기 많이 잡는 게 승리 조건이라 아무도 승리를 예측할 수 없었고 큰 물고기 하면 먼 바다를 가야 한다며 멀리서 낚시하던 부정민은 귀신같이 작은 물고기만 잡았습니다. 현실 낚시를 즐기시는 분인지 자신만의 해변 포인트에서 낚시하는 분도 있었어요. 침착하게 고기를 낚아서 우승 실패. 팬티 유저 우승 실패. 짜잔, 마침내 누군가 낚시 대회를 우승했습니다. 얼음 낚시 대회는 자신만의 포인트에 얼음을 깨서 진행됐는데 내리는 눈만큼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모닥불에 발을 태우며 낚시를 포기한 사람을 봤고 뒤뜰 낚시 포인트에 집착하는 사람, 열심히 얼음 깨는 사람, 모닥불 하나로 티밍하는 사람들, 비싼 옷 입고 따뜻하게 낚시하는 사람, 시야에서 사라진 채 어디선가 낚시하는 사람, 큰 물고기 잡고 자랑하는 우승 후보 등 각자 열심히 낚시하는 걸 봤습니다. 다같이 응원해주며 즐긴 얼음 낚시 대회는 개같이 성공했어요. 한 부정민이 설산에 사는 퓨마를 만나본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곳엔 랩 4짜리 레전드 퓨마가 살고 있는데 굉장히 사납다고 말했어요. 우린 퓨마를 잡기 위해 하얀병을 만들고 곰을 상대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곰을 유인한 뒤 등에다 집어 던졌죠. 체력이 가장 많은 곰이 화염병 2개를 못 뱉었기 때문에 화염병의 효력은 입증됐어요. 이렇게 퓨마잡이 원정대가 준비됐습니다. 그놈은 눈이 덮인 산등성이에서 자주 출몰했는데 마침 저의 시야에 퓨마 한 마리가 보였어요. 미끼였습니다. 풀숲에 엎드려 숨어있던 레전드 퓨마가 저에게 달려들었고 이렇게 퓨마 사냥은 갑자기 시작됐어요. 그는 매우 빠르게 뛰며 민첩하게 화염병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재정비할 줄 알았으며 전략적으로 기동했어요. 우린 마루를 만들어 전략적 요충지를 만들었고 그는 우릴 놀리기라도 하듯 이번에도 화염병을 피해버렸습니다. 화가 난 부정민들이 퓨마를 쫓아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퓨마의 전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랩 4짜리 퓨마가 레벨 8 전설의 퓨마로 완성됐습니다. 이 퓨마는 지금도 죽지 않고 설산을 군림하고 있어요. 이제 중독적인 노가다 생존 세상에서 벗어날 때라 생각했습니다. 맨 끝에 처져 있는 철조망을 넘어 세상의 끝을 보려고 했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실패했기 때문에 남은 건 하늘을 뚫어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계단 설치 중 어려운 점은 기온이에요. 하늘로 올라갈수록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추위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낙하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추위는 구정민을 극한으로 몰았는데 그는 화염병으로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며 라이터를 찾기 시작했어요. 결국 계단 제작을 멈추고 지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언제쯤 하늘에 닿을 수 있을진 아무도 몰라요. 우린 그저 만들고 뛰어내리고 다시 벌목하고 계단 만들어 올라갑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고요? 만들어 놓은 계단을 아래에서 보면 적어도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경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 친구까지 도착했네요. 다시 계단 만들러 갑니다. 그럼 저의 제멋대로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오늘도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